몸만 뻥끗해도 온갖 죄는 다 갖다 붙일 수가 있어. 정말 뼛속까지 썩었구나. 지금 조선의 조정은 골대로 골았고 바다 너머 외는 이 나라를 노리고 있는 토금이 왜 쌓여만 가는지 아직도 감이 없어? 은희는 상사에서 손을 떼게 하게. 지도가 조선의 문명을 가를 수도 있다. 경강을 먹어대는 놈이 있어. 용사를 무너지면 다음은 우리야. 주로 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모든 걸 쥐고 흔드는 그 손을 찾아야 한다. 그놈이 탕류 6.7화는 시울이 단순한 왈패 조직 싸움을 넘어 조선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거대한 부패와 맞서 싸우는 조선 르와르의 클라이맥스로 진입합니다. 특히 예고편에서 언급된 핵심 키워드인 이돌계, 대호군, 지도, 소금, 경강, 어미의 복수가 한데 엮이며 마포 나루터의 탕류가 조정까지 뻗어나가는 거대한 물결을 이룹니다. 4, 5화 줄거리를 통해 우리는 마포 나루터의 권력 암투가 단순한 왈패들의 싸움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4화에서 시울은 어쩔 수 없이 무덕의 수하로 들어가 조직 내부의 치열한 암투와 배신을 경험했고 5화에서는 무덕과 과거 형제였던 덕계와의 비극적인 결별을 목격했죠. 하지만 예고편을 통해 드러난 6, 7화는 이 모든 갈등이 경강이라는 거대한 무대를 넘어 조정의 부패 그리고 과거의 역사적 비극까지 뻗어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 예고편 내용을 바탕으로 6, 7화를 분석 리뷰해보겠습니다. 자, 피와 권력이 뒤섞인 조선의 가장 어두운 강 탕류 속으로 뛰어들어 보시죠. 시울은 이돌계 세력의 공작에 의해 포도청 감옥에 갇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합니다. 이돌계는 감옥의 창살 앞에서 시울을 조롱하며 내 놈이 입만 뻥긋해도 온갖 죄는 다 갖다 붙일 수가 있어 라고 협박하죠. 여러분, 이돌계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왈패의 힘이 아닙니다. 이들은 임의관, 즉 조선의 법과 질서를 움직이는 권력과 한 통속이 된 겁니다. 이돌계의 말은 죄의 유무가 아니라 힘의 유무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조선 르와르의 잔인한 진실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시울이 정말 뼛속까지 썩었구나라고 내뱉는 이 탄식은 정의와 이상을 품었던 한 젊은이가 현실의 탕류에 의해 얼마나 큰 절망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때 청렴한 포도청 관리 정처는 이 모든 부패의 현장을 목격하며 법과 원칙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에 빠집니다. 그는 시울을 풀어줄 수는 없지만 이돌계 뒤에 숨겨진 더 거대한 악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시울에게 비밀 정보를 전달하거나 혹은 시울이 탈출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6화는 시울이 감옥이라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복수의 대상을 재설정하는 내면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한편 조선의 최고 권력층 중 한 명인 대호군은 국가적 위기를 홀로 감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의 조정은 고를대로 골았고 바다 너머 외는 이 나라를 노리고 있다는 그의 경고는 이 드라마의 스케일을 마포 나루터를 넘어 국가 안보의 영역으로 확장시킵니다. 대호군이 말하는 골맞다는 것은 단순히 뇌물이나 비리가 아닙니다. 핵심 권력층이 자신의 이권을 위해 국가 안위까지 희생시키고 있다는 섬뜩한 경고죠. 그리고 그의 집에 수상한 사내들이 들락거린다는 소문.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대호군이 지닌 지도입니다. 대호군은 지도가 조선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 지도는 단순히 국경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외의 침입 루트 혹은 난이 발생했을 때 군수 물자를 보급할 수 있는 비밀수로나 군사 요충지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지도가 부패한 검은 손 세력에게 넘어갈 경우 그들은 전쟁의 혼란을 이용해 막대한 이권을 챙기려 할 것입니다. 6, 7회에서는 대호군의 밀사가 시울을 찾아와 이 지도의 숭고한 목적과 시울 어머니의 죽음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밝혀줄 것입니다. 7회에서 이 모든 파편들은 하나의 무시무시한 그림으로 합쳐집니다. 무덕은 경강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새로운 세력의 위협에 직면하며 감옥에서 나온 시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무덕은 지금 경강을 먹어대는 놈이 있어 용산이 무너지면 다음은 우리야라며 이 싸움이 생존의 문제임을 절감합니다. 시울은 모든 걸 쥐고 흔드는 그 손을 찾아야 한다. 그 놈이 내 어미를 죽인 자다. 자, 여러분, 여기서 드라마의 핵심이자 가장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모든 걸 쥐고 흔드는 그 손을 찾아야 한다. 그놈이 내 어미를 죽인 자다. 시울 어머니의 죽음이 니탕계의 난 당시 왕에 의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니탕계의 난은 조선 북방에서 일어난 대규모 반란으로 이 난을 진압하고 혹은 난의 혼란을 틈타 군수 물자나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며
막대한 부를 쌓은 세력이 존재했을 겁니다. 시울이 말하는 그 손이 바로 니탄계의 난에서 권력을 쟁취하고 이제는 대오군의 지도를 통해 국방과 경제를 좌지우지하며 경강 전체를 삼키려는 왕해라는 거대한 배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시울의 복수는 단순한 왈패 두목이나 권력자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적 위기를 기회 삼아 부를 축적하고 무고한 이들의 피를 밟고 올라선 조선 르와르 최악의 배신자를 향한 정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무덕과 시울의 연대는 이제 생존을 넘어 역사적 비극을 청산하는 숙명적인 동맹이 됩니다. 이러한 정치적 군사적 암투 속에서 최은이 이끄는 상단은 경제 전쟁의 직격탄을 맞습니다. 아버지 최상단주의 소금이 왜 쌓여만 가는지 아직도 감이 없어? 라는 말은 충격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은 조선시대 백성들에게 생명과 같은 필수품이자 상단에게는 최대 이권이었습니다. 소금이 쌓여만 간다는 것은 누군가 경강의 모든 운송 루트를 완전히 틀어쥐고 물류를 마비시켰다는 뜻입니다. 바로 왕해와 그를 따르는 부패 귀족 상단들이 소금과 미곡 같은 필수 자원을 독점하여 최은과 같은 독립적인 상단들을 서서히 굶겨 죽이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장사에서 손을 떼게 하게라는 아버지의 경고는 돈과 권력이 얽힌 싸움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최은은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고 이 소금 장벽을 뚫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시울무덕 연대와는 다른 경제적 정면 승부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녀의 움직임이 왕의 세력의 자금줄을 끊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입니다. 시울은 감옥에서의 고통을 통해 복수의 대상을 명확히 했고 무덕과의 연대는 단순한 조직 유지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정의를 실현하는 임무를 띠게 되었습니다. 탕류의 매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인공이 정의를 외치는 고귀한 영웅이 아니라 어미의 원수를 갚기 위해 가장 더러운 강물에 뛰어든 인물이라는 점이죠. 죽는 건 하나도 무섭지 않소. 이 꼴로 사는 것이 제일 무섭소라는 예고 카피처럼 시울과 무덕 최은 그리고 정천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꼴로 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나섭니다. 실화 후반부에는 시울과 무덕이 힘을 합쳐 경강의 중요한 거점을 탈환하거나 혹은 왕의 세력의 핵심 자금줄을 끊으려는 최은의 작전이 맞물려 거대한 충돌이 예고될 것입니다. 니탄계의 난 이후 숨죽여온 왕해라는 검은 손의 실체가 드러나며 피해 복수국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숙명이 됩니다. 과연 시울은 이 거대한 부패의 물줄기를 끊고 어머니의 원수이자 조선의 안위를 위협하는 왕해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덕은 자신의 영역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벌써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뇌피셜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